자, 모르는 요런 복소수는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 a 더하기 bi 여기 집어넣기만 해줍니다. 여기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2a 더하기 bi. 그러면 요거는 바니까 a 마이너스 bi. 그게 요렇게 되더라. 복소수는 는 요게 있으면 좌변의 실수와 오른쪽의 우변의 실수부가 같고 좌변의 허수부와 오른쪽에 있는 우변의 허수부가 같다. 계속 는 할 때는 그것만 쓰면 돼. 자, 그거를 복소수 상등이다. 그래서 복소수 상등은 다 그걸로 문제 풀어줍니다. 이거는 그때 대입하면 되니까 넘어갈게. 다 마찬가지. 자, 그럼 42. x가 3분의 1 마이너스 2i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물론 이렇게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답은 구할 수 있다. 그제? 자, 구할 수 있는데 자, 요 식을 잘 기억해야 돼. 요 식을 보면 항상 무슨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느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어서 자, 그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집어넣는 식이다. 이렇게 요걸 보면 딱 그게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요 방정식을 빨리 찾아내야 돼. 이런 문제들은. 그럼 자, 찾는 방법. 양변에 3을 곱하자. 그럼 좌변이 3x. 자, 우변에 있던 1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 자, 그놈이 마이너스 2i. 오른쪽을 순허수만 남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래놓고 제곱을 해버리면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그래서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다. 요 방정식에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하면 풀마 중에 한 개가 요거란 말이야. 풀마 중에. 요거를 일단 구해놓으면 요걸 보면 이제 답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자, 여기서 3을 묶어봤어. 양변에 3을 나눠버려봐.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5가 0이 되잖아. 그래서 요 값이 앞에 있는 요 값이 얼마냐면 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요게 3분의 5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1만 더해주면 되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다르게 풀면 안 돼. 이 문제, 요 풀이는 반드시 요렇게 해야 돼. 2차 방정식을 구해야 돼. 만약에 요 식을 주고, 요런 문제도 있어. 요 식을 주고 요거를 구하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요 식을 주고, 9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x, 이걸 구하, 이렇게 되네. 자, 이거를 구하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요 식을 빨리 찾아내야 돼. 자, 그래서 요 식으로 나눈 항등식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이렇게. 그럼 요게 1이 되고, x가 되고, 그럼 9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5x. 그래서 빼주면, 이거 6이라 하지 말고 5쯤을 할게. 자, 빼주면 요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고. 다시 이거는 9분의 1이 되네, 그지? 그럼 9분의 1 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9분의 6이니까 3분의 2x 더하기 9분의 1 해서 빼버리면,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0x, 그 다음에 빼면 플러스 9분의 8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요 3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누면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잖아. 그럼 이 식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잖아. 이 식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근데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은 거 계산하라 했잖아 지금. 그런데 요 식은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이거랑 같잖아, 그지? 그런데 요 식에 집어넣어서 뭐가 돼? 0이 돼버리니까 이거 두 개 곱했는 부분은 0이 돼버리지. 그래서 요 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x에 요거를 집어넣고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됐지? 차수가 높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 요것도 마찬가지네. 요 z를 2-i를 분모 분제 곱하면 분모는 4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2가 되니까 4-2i 이렇게 돼요. 요게 z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z-4는 마이너스 2i. 요렇게 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z제곱 마이너스 8z 플러스 16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개수가 1이고 8이니까 요거 1이고 4니까 안 맞죠, 요거는. 자, 안 맞으면 요 2차를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8z 마이너스 20이라고.
자, 그럼 요식은 8z 마이너스 20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4z를 했기 때문에 4z 마이너스 20이지. 요 z에다가 요거를 집어넣는 거야. 이건 요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4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0 해서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이잖아. 0인데 어떻게 나눠요? 이게 아니고 항등식을 만드는 게 지금. 자, 이제 요 식에다가 x에 요거 집어넣는 거 계산하라는 것은 여기에 집어넣지 말고 이 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 식에 집어넣으면 요 부분이 뭐가 돼? 0이 되니까 요게 0이잖아. 그지? 그럼 요 곱해는 요 부분이 0이 돼서 요거하고 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2에 2 더하기 3i를 집어넣고 빼기 7은 요 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요 거는 외워두는 거죠. 사실은. 건을 이제 자꾸 자주 보게 되면 외워지겠지만 의식적으로 요 건을 외운다 생각해. 자, 물론 안 외워도 이렇게 찾으면 돼. 2z 이항하면 요게 루트 3i가 돼. 또 역시 제곱을 해봐. 4z의 제곱 더하기 4z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럼 4z 제곱 더하기 4z 더하기 4가 0이 돼서 z 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z는 세제곱을 해도 역시 1이 되는 거죠. 요식 보면 요거 반드시 생각해야 돼. 그 z 세제곱을 구하라 생각하면 바로 1이라고 생각합니다. i는 순서대로 이렇게 거듭 제곱이 될 때는 어디를 더하든 간에 4개를 더하면 4개를 더한 거는 어디든 다 0이 된다 했잖아. 그럼 총 200개는 200개. 1부터 200이니까. 그럼 200은 4의 배수지. 그럼 전체가 다 4개씩으로 짝 지어지니까 답은 바로 0이다. 요 계산은 직접 그대로 해도 되고, 요거는 i의 25승, 이건 바로 하는 게 편하겠네. i의 22승. 자, 요런 거를 계산하라 할 때는 i의 제곱의 11승.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인가?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요 4개를 다 고쳐서 정리하라. 자. 요렇게 분모에 i가 있다. 그지? 분모에 이렇게 i가 있는 식은 요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면 양변에 i 4승을 곱해버려. 양변에. 그럼 요게 i의 3승이 되고 2i의 제곱이 되고 3i가 되고 4 요렇게 돼. 분모에 있는 것보다는 분자에 요렇게 있는 게 조금 더 편하지 계산하기가. 그리고 요거는 a 플러스 bi에다가 요게 i의 4승인데 i 4승은 1이잖아. 1. 그 양변에 1을 곱했다는 거야 사실은.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 플러스 3i 플러스 4 그랬더니 2 더하기 2i 이렇게 돼. 그럼 a, b가 둘 다 2가 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지. 양변에 i의 10승을 곱해버리는 거야. 그제? 그렇게 하면 계산하기 더 편하다. 그냥 하는 것보다. 양변이야. 양변. 요거는 i의 2013승 i의 2011승 i 하나 약분해주면 요건 i를 2개를 빼주면 2011승 그 다음 i의 요거 3개를 빼주면 2009승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하여튼 요게 돼요. 마지막에 요게 요런 거를 지금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계산하기가 별로 안 좋네. 좀 귀찮아 보여. 이렇게 쭉 가면 여기 13, 11, 9, 2007 이렇게 쭉 떨어지겠지 계속. 자, 떨어지다가 i의 마지막에 여기 홀수로 줄어들잖아. 이렇게. 그럼 i가 1승이 되는 게 생기겠지. 자, 그 다음부터는 다시 분모 쪽이 커지고 있다. 그지? 분모 쪽이 어디까지냐면 i의 2013분의 1 요까지 가는 거예요. 2개씩 건너뛰니 그럼 그 앞에는 뭐겠노? i의 2011분의 1 요렇게 되겠네. 그 앞에는 2013인데 i 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그제? 그래서 2013부터 i의 1승 그 다음에
i의 1성분의 1 해서 쭉 가서 i의 2013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요거는 이제 정리해봐. 2013이니까 i의 제곱에 1은 2 1006 곱하기 i 이렇게 되는 거지. 1006 곱하기 i. 그래서 결국 요건 i하고 같은 거예요. i하고. 자, 그 다음에 요식은 i의 제곱에 1005 거기다가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을 홀수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돼. 그래서 요게 i 마이너스 i i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i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분모가 또 그렇게 되는 거야. 그지? 분모 쪽에. 그러면 0 되고 0 되고 0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없애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 풀기 조금 귀찮게 돼 있는 모양이다. 요것도 순서대로 가면서 이제 이거 다 풀어주는 거야. 풀어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있노? 반복되는 형태 모양을 찾아야 돼. 반복되는 형태 모양. 요거는 계산하는 거 잘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요거는 갈로 안에 있는 요게 뭐야? 마이너스 i라 했지, 그지? 마이너스 i의 50, 요거는 i의 50성.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i의 50성이니까 이거하고 같은 말이네. 그럼 빼니까 바로 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z가 i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은 z가 i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1 더하기 i 더하기 i의 제곱해서 i의 500성까지. 그럼 요 총 개수가 501개잖아, 501개. 500성인데 1성 가면 요 1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제? 그러니까 순수로 가는 거는 4개씩 하면 0이 된다, 이제. 그래서 501을 4로 나눠봐. 4, 1은 4, 4, 2, 8, 4, 5, 20 하니까 1이 남네, 그지? 1이 남으니까 뒤에 거 요게 4의 배수계잖아. 어디를 하든 간에 연속된 4개의 합은 0이라고 했다, 그지? 그럼 요게 0이 되니까 전체는 합이 1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n성 이렇게 또 붙어버리면 또 막 헷갈린대. 마이너스 i의 4n 플러스 1성 빼기 i의 4n 플러스 3성 이렇게. 일단 요게 홀수지, 홀수. 요게 홀수니까 요 마이너스는 요렇게 되는 거나 같은 말이다, 그지? 홀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는 요렇게 되는 거나 똑같네. 마이너스 요렇게 지저분해 보이니까 요렇게 정리해 버리자. 자, 그 다음에 4n 플러스 1성이라는 것은 i의 4n 제곱 곱하기 i 더하기 요것도 i의 4n 제곱 곱하기 i의 세제곱 이거하고 같은 말이죠. 근데 i의 4성이 얼마야? 4성이 1이니까 요거는 결국 1이 되겠지. 1이 되니까 요거는 i가 되고 i 3성은 마이너스 i가 되네. 그럼 요거 두 개 더 있는 게 0이 되네. 요렇게. 요것도 봐. 요것도 항상 계산하는 방법이 1 플러스 i는 제곱을 하면 2i가 된다 했잖아. 그럼 결국은 요거는 2i의 1010이란 뜻이에요. 1 플러스 i는 제곱을 하면 2i. 딱 외우더라 했다. 1 플러스 i는 제곱을 하면 2i. 그래서 먼저 2i 하면 여기 제곱된 상태이기 때문에 1010제곱. 그 다음 1 마이너스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된다 했지. 그것도 1010제곱 이렇게 돼. 근데 요게 짝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있으나만 하잖아. 그래서 요 마이너스 없애버리자. 그럼 요 값이 똑같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i가 나오면 제곱하면 2i다.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그래야 문제 이런 거를 계산을 쉽게. 1 마이너스 i가 나오면 요것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2i다.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 분모분자 1 플러스 i를 곱해서 정리하면 i가 되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분모분자 1 마이너스 i를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요렇게 해서 요 네 가지는 쓰는 방법을 딱 외워둬야 돼. 그 다음 여기도 봐. 여기도 뭐가 빨리 보여야 된다면 위에 분자에 요게 있더라. 요게 보여야 돼. 그럼 요게 있으면 무조건 제곱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z제곱은 자, 분자는 마이너스 2i고 분모는 제곱하면 이렇게 해서 제곱이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럼 제곱이 마이너스 i면 4제곱은 뭔데? 요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됐고 그 다음에 8제곱은 그럼 1이 될 거고 6제곱은 여기다가 z제곱을 더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z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i를 곱하면 i가 돼.
이런 식으로 제곱을 빨리 해버리면 식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다 표현할 수 있잖아. 자, 그럼 먼저 우리 구하는 게 봐. 2부터 2성, 4성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지금 제곱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Z제곱, Z 4제곱, Z의 6제곱 이렇게 해서 Z의 10제곱 요 짝수 번째. 그래야 20 건너뛰니까. 20 건너뛰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계산하기 쉽다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Z3성, 마이너스 Z5성, Z7성, Z9성 이렇게 돼. 식을 이렇게 보는 거야. 왜? 조건이 그런 식으로 풀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i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는 i가 되고 그 다음에 8성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z제곱을 곱한 거니까 z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이래서 요 4개가 반복적으로 순환된다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2성식거든. 그럼 요게 0이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돼.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식에서는 z를 묶어버리는 거야. 짝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요건 홀수로 돼 있잖아. 이건 z를 한번 묶어주면 z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0 돼버리잖아요. 그럼 뒤에는 0이네. 그지? 그래서 전체는 마이너스 i가 됐대요. 됐죠?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아도 그래야 계산을 쉽게. 이게 1이 돼야 돼. 1. 이게 1이 돼야 돼. 일단은 1 마이너스 i네. 요거를 제곱을 해보죠. 제곱. 자,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i가 되고 요거 2가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i가 되네. 요 안에 있는 거를 z라죠. z. 요 안에 있는 거를 z의 n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z의 제곱은 마이너스 i. 그럼 z의 4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럼 z의 6성은 i. 그 다음 z의 8성은 다시 요걸 제곱한 거니까 1. 이 z는 8승을 하면 1이 되는 거야. 처음으로. 그지? 이 z는 8승을 하니까 처음으로 1이 되네. 제일 작은 자연수야. 제일 작은 자연수는 몇 승을 했을 적에 1이 되는 이 말이죠. 그럼 8승을 하니까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8승을 하니까 1. n이 홀수야. 홀수. n이 홀수더라. 일단은 요 식이 나오니까 제곱부터 해야 되겠네. 4제곱부터 먼저 하지 말고 제곱부터 해. 제곱을 하면 2i가 되고 요건 2가 되네. 그 제곱을 하니까 i란 말이야. i. 그럼 이제 i에 2n 제곱하는 것 같은 말이지. 자, 요것도 제곱을 했다 생각해봐. 위에는 마이너스 2i가 되고 분모는 2가 되니까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i가 되네. 그럼 제곱한 상태이기 때문에 4n이 되려면 지수법칙에서 요게 2n이 되면 돼. 자, 2n은 짝수지. 짝수니까 마이너스는 결국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거는 i의 2n성 요게 2개 있는 거예요. 자, i의 2n성은 또 i의 제곱의 n성이잖아. 그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n이 여기서 홀수라고 해놨잖아. 홀수. 요게 홀수가 되면 요 값은 항상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n성 붙은 거, 그걸 처리하는 거 좀 연습해 두면 좋다. n성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거 잘 못 풀더라. 이것도 뭘 해야 돼? 빨리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2차 방정식. 2x 더하기 1은 루트 3i.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 4가 되니까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 돼서 x의 3승이 1이 되는 그러한 x라. 3승 1이니까 3, 6, 18. 그럼 이건 x 제곱하고 같겠네. 3승을 하면 1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3, 6, 18 하면 이건 그냥 x하고 같고, 요렇게 돼.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돼. 여기, 자, 그럼 일식부터 맞는지 틀린지 봐버리자, 그냥. 루트 A, 루트 B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둘 다 음수라 해야 돼. 그럼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지. 둘 다 음수라 해, 그렇게 성립하는 거야. 자, 요렇게 되는 게 그대로 될 때는 마이너스가 붙을 때는 언제 붙느냐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지금 그런 상태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고. 자, A가 음수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는 뭔데? 요거는 양수잖아. 그럼 양수일 때는 그냥 가면 되지. 그래서 그냥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서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야. 둘 다 양수.
음수가 아닐 때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음수가 아닐 때. 지금 마이너스 a는 양수, b도 양수잖아. 그럼 양수일 때 우리 a, b가 양수라 해봐. 양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써야지. 만약에 a가 음수고 b가 양수야. 그럼 이때는 루트 a, 루트 b를 하면 뭐가 돼? 하나는 음수고 하나가 양수가 되면. 아니, 이것도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요럴 때만 마이너스가 된다 했잖아. 요럴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럴 때 이렇게 된다 했잖아.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했잖아. 요렇지 않은 거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중학교 때는 이렇게만 되잖아, 이렇게. 밑에 거는 루트 마이너스 AB에요. 그냥 루트 AB에요. 요거? 요거라니까. 음수가 아니잖아. 음수일 때 요렇게 된단 말이야. 하나는 음수인데 하나는 음수가 아니잖아. 양수잖아. 그럴 때는 그냥 근호끼리 곱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 곱하면? 그래, 그대로 곱하니까 A하고 B 곱했으니까 AB가 되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3과 루트 2는 그냥 루트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위에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숫자로 된 거를 계산할 때는 이 공식을 섞어버리면 헷갈려. 이 완전하게 이해가 된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헷갈리니까 항상 이렇게 고칠 때는 루트 3i, 루트 2에서 루트 6i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 그래야 안 헷갈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a제곱은 양수잖아. a제곱은. 그 다음에 b도 양수잖아. 그럼 양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루트 곱하는 거는 각각의 루트 하면 되는 거야. 근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a제곱은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제? 근데 a가 음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거는 루트 b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a는 음수지 b제곱은 양수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된다 했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근데 b가 양수라 했잖아. 양수니까 루트 b제곱은 바로 b가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틀리게 돼. 그래서 66번 요런 유형들 나오면 잘 해놔야 돼. 이렇게 되더라는 말이 A도 0이 아닌 했기 때문에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 거예요. 그 부호를 주는 거예요. 주고 이제 이건 보면 안 돼. 요 부호 주는 거예요. 부호. 자, 이럴 때 이거를 간단하네. 그럼 절대값 A 더하기 B 빼기 절대값 A 이 말이네. 자, 둘 다 음수니까 안에 있는 요거는 음수잖아. 자,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빼야 돼. 음수니까. 그 다음 A도 음수네. 부호 바꿔서 이렇게 빼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말은, 자, 요거를 안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그게 2 빼기 x, 2x 빼기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루트가 마이너스 루트가 마이너스 땡땡이 됐으니까, 둘 다 음수란 말이에요. 그럼 2 빼기 x도 음수인데, 잡아. 요 개수 찾는 거 할 때 0 붙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x 빼기 5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작다면 안 돼. 0도 되니까. 0은 0 성립할 거 아니까, 그제? 분모만 0을 안 붙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x는 넘어가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개수는 했으니까 4개가 됩니다. 자, 이거 됐죠? 이런 거는 다 부호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위에 식을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부호를 잡아놔야 돼. 부호를. 값은 B로 봐야 되는데 다른 숫자로 본 거야, 이렇게. B를.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이 바뀌어 버리지, 아까하고. 그럼 여기서 근을 구하면 당연히 다른 근이 나온다, 그제? 자, 여기서 나오는 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요거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요. 원래 요 알파, 베타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요 두 개의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원래 방정식을 바로 똑바로 풀면 두 근을 더하면 이렇게 되고 두 근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사람은 B를 다른 숫자로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인데 뭐 이거를 8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 근과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른 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근이 나오지만 여기서 구한 두 근의 곱은 그게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 곱은. 근은 달라.
그는 이거하고 이건 두 개가 근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2, 4가 되고 이쪽은 1, 8이 나와서 이렇게. 근은 서로 다른데도 곱해버리면 이 값이 같잖아.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두 근의 곱도 A분의 C고 요 방정식도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잖아. 그래서 여기서 다른 근이 나왔기 때문에 두 근을 더하면 이거하고는 달라. 하지만 근은 다른데도 두 개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같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A분의 C, 여기도 A분의 C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여기서 알 수 있다. 자, 또 한 사람은 C를 다른 숫자로 본 거야. C를. 원래는 C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다른 숫자로 본 거야. 숫자로. 그럼 여기 또 다른 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근은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여기서 나오는 근 두 개를 더해주니까 A분의 B. 여기서 똑바른 근 두 개도 더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B를 잘못 보고 볼 때는 근이 이렇게 얻었어.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2잖아. 원래 방정식도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2였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지? 자, C를 잘못 보니까 두 근이 이렇게 나왔어. 원래 방정식 근이 이렇게 안 나와. 하지만 두 근의 합은 값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원래 방정식은 x제곱, 합이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x, 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는요. 요게 원래 방정식이었다. 됐지? 그러면 이 방정식이 올바른 근 중에 양수인 근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건 인수분해 돼. 2, 6, 12 이렇게. 양수인 근은 2가 되겠네. 그죠? 똑바로 풀었을 적에 그 양수인 근은 2가 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켤레근. 자, 켤레근 이것도 똑바로 해야 돼.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루트 5야. 한 근이. 그럼 다른 근은 뭔데? 요거의 켤레인 3 플러스 루트 5가 되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했지. 반드시 문제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그렇지. 이 말이 없을 때는 쓰면 안 돼. 쓰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있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유리계수, 계수가 유리수다 하는 말이 있을 때만 쓰는 거야. 또 이런 것도 있지. 1 플러스 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i도 근이다. 그지? 항상 그거의 켤레도 근이 돼. 왜 이렇게 켤레가 근이 될까? 우리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플러스는 근인데 마이너스는 안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그지? 자, 이렇게 복소수 형태가 켤레도 근이 되더라. 이럴 때는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 계수가 실수다는 이런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계수의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두 근이면 그 다음에 풀이는 어떻게 해야 돼? A, B를 어떻게 찾으면 돼? 집어넣으면 안 돼. 두 근의 합은 6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A가 돼. 자, 두 근의 곱은 9 빼기 5에서 4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두 근의 곱이 1분의 B니까 그게 B라는 거지. 자, 요렇게 해서 A 값, B 값. 대입하면 안 돼. 답은 구할 수 있는데 절대 대입해서 풀면 안 돼. 2차 방정식의 근이 주면 항상 근과 계수. 대체고는 켤레가 마찬가지. 켤레.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 어떤 식을 x 빼기 요 당식을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뭘로 구해야 돼? 나머지를 항상 뭘로 구해야 돼? 그렇지. 항상 나머지 정시하는 거예요. 0 되는 거 그냥 집어넣으면 답이야. 그지? 여기다가 x가 요거를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나머지잖아. 그게 나머지 정리야. 1차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는 항상 나머지 정리 쓴다는 거. 자, 그 다음 이것도 풀이를 쌤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자, fx 이꼴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fx 이꼴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야. 그럼 이제 fx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근이 알파 베타니까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계수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냥 k 하나 붙여주면 되죠. fx는 생기기가 이렇게 생겨야 돼. 그래야 이꼴 0 하면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는 거지. 이제 요거의 두 근을 구하라 했다. 그죠? 그럼 f에 2x 더하기 1은 x자리에 2x 더하기 1을 집어넣는 거야. 2x 더하기 1. x자리에 2x 더하기 1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놈이 0이 되는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K는 날려버리면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X는 2분의 베타 요게 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근 두 근을 구하라 했지. 그래서 지금 답은 요거하고 요게 답이에요. 요렇게 풀면 그냥 잘 푼 거야, 그냥. 바로 푸는 거 맞는데, 요렇게 푸는 것보다는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잖아. 자, F라는 놈은 알파를 집어넣어야 0이 돼. 그게 근이 알파 베타는 뜻이잖아. F는 알파를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야. 이 F라는 놈은 베타를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야. 자, F에다가 K를 집으면 0 되나 안 되나? 절대 안 되지. 알파 베타밖에 없단 말이야. 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했다, 그지? 2x 더하기 1이 얼마가 돼야 돼? 이 수가 알파가 돼야 돼. 그래야 이 값이 0이 된단 말이야. 2x 플러스 1의 요 값이 베타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x를 구했더니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x는 2분의 베타. 요렇게 요 근을 구하는 걸 알아둬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는 이제 쉽잖아, 그지? 요거는 그냥 알아두고, 요런 식으로 해서 x를 구하는 거를 알아두란 말이야. f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그래서 요 값이 알파일 때랑 요 값이 베타일 때만 0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수는 0 되는 값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자, fx 이꼴 0의 두 근의 합이 10이야. 그럼 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부르면, 자, 조건이 알파, 베타가 뭔지는 모르지만 요걸 조건으로 준 거예요. 이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지. 그럼 이거는 5x가 얼마가 될 때? 알파일 때와 5x가 베타일 때만 요게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을 구했더니 5분의 알파하고 5분의 베타가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네. 그럼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2가 됐다. 자, 이거의 두 근을 이렇다라고 했어. 그럼 이거의 근은 2x-3이 알파일 때랑 2x-3이 베타일 때만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3에서 나누기, 베타 플러스 3에서 나누기 했는 게 바로 두 근이 되는 거예요. 그 근 두 개를 곱하라 이렇게 했다, 그지? 그럼 요거는 4분의. 자,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알파, 베타, 3알파, 3베타 플러스 9가 된다.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있으니까 밑에 대입하래. 됐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abc하고 b제곱 마이너스 ac의 부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두 근이 뭐 어쩌게 되나 뭐 이런 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제? 그래서 이거의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2b 이렇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을 알아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말이지. 자, 그런데 ab인데 ab는 양수 음수니까 여기 음수가 되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 값이 양수가 되겠네. 그 다음에 ac 양수니까 요거는 양수가 되겠네. 그 다음에 요것도 양수라 했네. 세 개가 다 양수네, 그제? 다 양수가 되면 곱이 양수란 말은 이 두 수는 부호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합이 양수니까 각각이 양수였다는 뜻이겠지. 각각이 양수야.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갖더라는 뜻이 됩니다. 두 근은 모두 양수인데 서로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두 근은 모두 양수인데 서로 다르다. 그때 근의 분리 우리 정리했나 안 했나? 실근의 부호. 요게 확장이 되면 그게 근의 분리하는 거 했나 안 했나?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실근의 부호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자, 세 번째,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이 음수인 경우.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인 경우.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때 그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면 두 근을 곱하면 양수겠지. 부호가 같으니까. 근데
두 개를 더해도 양수다. 자, 요까지가 무슨 조건이야?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뜻이야. 두 실수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말이 합이 양이고 곱이 양이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하면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다. 그제? 하지만 이 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버리잖아. 근 자체를 갖질 않지. 흑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만약에 서로 다른 하면 크다 하면 되고.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면 합이 음수일 거고 곱은 양수일 거고 판별식이 역시 0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부호가 달라. 자, 두 근이 부호가 다른 바 합은 어떻게 될까?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조건이 없다면 합은. 그래서 이거는 곱이 0보다 작은 거예요. 이때 판별식을 안 쓴다는 걸 잘 이해해야 돼. 물론 써도 관계없어. 중복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필요 없단 말이야. 왜 필요 없는 거 본다. 자, 우리가 ax제곱 bx 더하기 c 이꼴 0.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두 근이 곱이 양수면 a분의 c가 이게 음수란 말이죠. 자, 이 말은 서로 부호가 다르단 말이지. ac가 음수,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제? 요게 음수라는 말은 요게 음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판별식을 알아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 요 ac 여기 음수예요. 음수. 요 부분은 양수가 되겠지. 제곱을 더해도 이거는 양수가 돼가 있는 거야. 벌써. 요게 음수라는 말 속에 판별식이 이미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따로 따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그 요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확장을 해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근의 분리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근의 분리. 요거는 이제 부등식에 나올 수도 있고 저쪽에 함수 단원에 넘어가서 나올 수도 있다. 근의 분리하는 건 이게 확장된다는 말은 이 부호라는 것은 기준이 뭐야? 기준이 0이잖아요. 0. 두 근이 0보다 클 때, 두 근이 0보다 작을 때, 두 근 사이에 0이 있을 때 이 말이잖아. 그제? 기준이 0이 되는 거야. 0. 자, 근의 분리는 요 기준 값을 0일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임의의 실수 p를 하고. 그럼 여기서는 두 근이 0보다 클 때 이게 아니고 두 근이 3보다 클 때,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임의의 값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는 근의 분리다 이렇게 불러. 자, 근의 분리는 요게 확장된 거라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똑같이. 요게 확장되는 거라 했다. 그래서 이거하고 항상 연결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거를 딱 정리하고 확장된 거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대로. 그럼 1번은 뭘 해야 되냐? 두 근이 0보다 크다가 여기서는 두 근이 p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p는 아무 수나 써도 돼. 그럼 p가 0일 때도 써도 돼요. 당연히 되지. 하지만 이 방법보다 0일 때는 이게 쉽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두 근이 0보다 작다잖아. 그럼 여기는 두 근이 p보다 작다. 요게 여기에 대응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는 말이잖아.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게. 자, 여기서 1번, 2번은 몇 가지 따지면 돼? 세 가지 따졌지. 여기도 1번, 2번은 세 가지 따져야 돼. 여기 3번 한 가지만 따지면 되네. 여기서 3번 역시 한 가지만 따져.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 그거를 0이 아닐 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그거를 이제 함수를 이용한다면 함수를. 자, 근의 분리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을 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근의 분리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이용하라고? 2차 방정식이니까 그 2차식을 y는 해버리면 그래프 그려지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프가. 그러면 어디가 근이냐면 x축하고 만나는 요 두 점이 근이란 말이잖아. 방정식 입장에서 볼 땐 요게 근이라는 거예요. 근. 그러면 p가 이제 어딨나를 그림에서 표현만 해주면 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럼 p는 이쪽 편에 있다는 뜻이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그럼 p는 여기 있다는 말이죠.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p가 여기 있다는 말이죠. 요렇게 그림을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근이 어디에 있으라 그럼 그 조건에 맞도록 그래프를 딱 그려주는 거예요. x축과의 교점이 그 근이 어디에 있다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1번, 2번은 세 가지를 따질 거야. 2번은, 3번은 한 가지만 따지면 돼. 자, 제일 첫 번째 뭘 따지느냐면, P가 요렇게 있을 적에 FP를 알아보는 거야. P일 때 Y값. 그럼 P일 때 Y값은 이거잖아, 이거. 이거의 부호가 0보다 크지, X보다 위에 있으니까, FP 하는 거는 Y값이야, Y값. X가 P일 때 Y값. 요 점의 Y좌표를 나타내는 거야. X가 P인 점의 Y좌표. 그게 X보다 위에 있으니까 부호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또 FP가 해보니까 뭐가 돼? 역시 요게 FP니까 이것도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FP를 하니까 뭐가 돼? 이거는 밑에 있으니까, FP는 여기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지. 자, 1, 2, 3번을 구분하는데 벌써 FP의 부호만으로서 1, 2번인지 3번인지가 벌써 구분이 돼버렸지. 3번은 요까지 끝이에요. 요거만 따져주면 됩니다. 3번. 요거를 요거 한 가지만 따지듯이 똑같은 형태에서 요것도 한 가지 요거만 따지면 돼요. 자, 이제 봐. FP가 0보다 크다고. 그러면 이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 P가 이쪽 편에 있는지 이쪽 편에 있는지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 FP가 0보다 크다만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구분시켜줘야 돼. 그 구분을 뭘로 하느냐면 이 대칭축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칭축. 자, 대칭축. 자, 대칭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B, 요걸 대칭축이라지. 요 대칭축이 지금 보니까 P보다 어떻게 있나? 이건 크고, 요거는 대칭축, 즉 마이너스 2A 분의 B다, 그지? 요 P가, 그게 대칭축이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건지 구분할 수 있잖아. 이해되지? FP만 해버리면 이건지를 구분을 못해. FP가 0보다 크다, 그 식만 가지고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느냐면 대칭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만족된다 하더라도 그래프가 공중으로 이렇게 붕 떠봐. 이 두 개 다 만족되잖아. 하지만 근이 없어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이렇게 되잖아. 판별식이 0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면 근이 어떻게 되라 하면 먼저 그래프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읽는 거야. 이렇게 세 개로 읽는단 말이야. 이때 뭘 여기서 딱 공식을 알아둬야 되냐면 0보다 크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요거 세 개를 따지더라.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그게 0보다 큰지 뭐 작은지 P보다 큰 이거는 그래프 보고 하는 거야. 그래프 보고. 됐지? 자, 그러면 근이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이런 게 될 수 있잖아. 한 건은 1, 2 사이에 있고 한 건은 2하고 3 사이에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는 뜻이고 3은 그럼 여기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래프를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놓고 이제 세 가지를 따지는데 세 번째 경우는 한 가지만 따지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그럼 이거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는 근 사이에 P가 있으면 된다. 그지? 근 사이에 P가 들어있지. 이거는 세 번째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거. 그럼 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두 근이 1과 2 사이에 있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딱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근이니까. 두 근이 1과 2 사이에 있어라 그래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려지면 이건 세 번째가 아니지. 그러면 이제 이건 세 가지 따져요. 제일 처음에 F1이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F2도 여기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그게 첫 번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 1과 2 사이에 있겠지. 그럼 대칭축 따져야 했으니까 대칭축이 1과 2 사이에 있어라. 그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떠버리면 안 돼, 그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요거를 잘 정리해가. 정리해놔놓고, 어디에 정리하느냐면, 책 제일 뒤는 어디, 항상 볼 수 있도록.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이야기했다, 이 세 개,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했다, 그지? 뭘 따지더라 하는 그거를 외우지. 뭘 따져서 문제를 풀더라는 거야.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더라 했네. 0보다 크다 이 말이지. 두 근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요 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판별식에 등호가 붙고 안 붙고 그것만 차이다. 그제? 두 근이 모두 양이면 두 근의 합은 2K인데 합이 양수가 돼야 돼. 양수니까. 그 다음 두 근의 곱. 자, 곱은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인데 요것도 양수가 돼야 돼. 그 다음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판별식도 0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야. 요거를 연립하라 이 말이야. 그럼 첫 번째 K는 0보다 크네요. 두 번째 놔주고 세 번째 2K가 4보다 작으면 K는 2보다 작네. 자, 이 식 풀어봐.
자, 부등식을 풀으려면 먼저 방정식이다 생각하고 방정식 푸는 거야. 자, 방정식을 푸니까 근을 구해보니까 근이 어떻게 돼? 근이 흑은이잖아, 흑은, 그지? 예를 들어서 i하고 마이너스 i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 수 있나 없나? i는 부등호 쓰면 안 된다 했잖아. i는 크고 작다 이런 크기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했잖아. i가 나오면 항상 는만인가, 는. 복소수는 상등만 하는 거야, 상등. 같다만 있지, 크다, 작다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렇게 나오면 답이 이상한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뭐냐면, 요 식을 y는 해서 요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게 없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이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게 y가 0보다 크다 말이야. 그럼 언제 x가 얼마일 때 y는 0보다 커?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수가 되는 거야, 모든 수. 됐지? 항상 0보다 크니까 언제 0보다 크나를 묻는 거잖아. 그럼 이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수.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가 돼.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줄게. 2차 부등식은 일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겠다. 모든 부등식은 방정식이라 생각, 근부터 빨리 구해줘야 돼. 그 근을 가지고 이제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2차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 세 가지 종류밖에 없죠. 2차식은. 아래로 볼록한 양수일 때 이야기야. 이런 종류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조건이 뭐야? 근이 두 개라는 뜻이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이거는 잊어보면 돼.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뜻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근을 갖는 게 근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판별식 0보다 실근이 없단 말이야. 흑은만 갖는단 말이야. 일단 요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거는 절대 잊어보면 돼. 자,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근이 두 개 나오겠지. 그 근을 이렇게 알파, 베타라는 거예요. 알파, 베타. 그럼 이거는 중근 알파밖에 안 가겠지. 이때는 실근이 없단 말이야. i로 나오는 근밖에 없단 말이야. 자, 이때 요 2차 부등식을 요렇다라고 두면, 자, 첫 번째 식에서 0보다 크다일 수도 있고, 뭐 크거나 같다, 작다, 뭐 작거나 같다 이런 걸 푸는 거잖아, 지금. 이런 게 2차 부등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긴 부등식이든 간에 제일 처음에는 근을 구해야 돼. 근은 우리 방정식으로 근 구하는 거잖아. 그럼 그걸 구하면 거기 알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알파, 베타가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알파, 근 중근이 나올 거고, 이렇게 될 때는 실근이 없단 말이야. 이 네 개의 어떤 형태를 풀든지 간에. 자, 그 중에 첫 번째 그림에서 봐. 이게 언제 0보다 크노? 뭐가 0보다 크냐 하면, 이 x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아니지, 그제? 이거를 계산한 이 y가 그렇다면, y가. 이거를 계산한 y 값이. 그 y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이 x보다 위에 있는 범위잖아, 위에 있는 범위. 그 위에 있는 범위가 지금 이거니까 이게 0보다 큰 거야. 지금 등호 없다, 이게. 그럼 이것도 위에 있는 거는 요거는 위에 있는 게 아니지. 요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잖아.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답을 쓰는 거야. 근 알파 베타를 구해놨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돼. y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x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하고 요쪽 범위잖아. 자,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알파만 아니면 나머지는 y 값이 다 0보다 크잖아. 알파일 때는 0이 돼버리니까. 그 요거는 모든 실수인데 단 x가 알파는 아닌 모든 실수. 아, 어디 갔나? 다시. 이 식 하는 거지, 지금. 자, 첫 번째 식 하고 있다. 첫 번째 식. 요렇게 될 때 이야기야. 그럼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노 하면, 이때는 등호만 요렇게 따라가는 거야, 등호만. 베타가 돼도 된다, 이 말이니까. 그 다음에 언제 0보다 작노 했지? y 값이 0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범위를 찾는 거예요. y가 0보다 작은 건 이 아래쪽이 0보다 작은 범위잖아. 그 이럴 때는 이제 x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호만 붙어 있으니까 x는 알파보다는 베타보다는 자 이렇게 써줍니다. 이런 게 이제 부등식인 거예요. 이런 게. 만약에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하자. 자, 그러면 언제 0보다 크노 했지? 그건 알파가 아닌 모든 수일 때 0보다 크잖아.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노 했네. 다 크거나 같잖아. 이거는 모든 수가 되는 거야, 답이. 언제 0보다 작노? 작은 거는 한 군데도 없지. 이거는 해가 없다, 인 거야. 언제 0보다 작거나 같노 하면 작은 건 없지만 같은 건 있잖아, 그제? 그래서 요거는 x는 알파, 이게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자, 만약에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언제 0보다 크노 했네. 항상 크잖아, 이건. x가 무슨 수든 간에. 그래서 모든 수가 되는 거예요.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노? 모든 수가 되는 거예요. 언제 0보다 작노? 작은 거는 하나도 없잖아. 그냥 해가 없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 역시 해가 없단 말이에요. 2차 부등식은 그렇게 풀면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자, 조건이 뭐냐면,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을 갖고, 만약에 요까지만 있으면 뭐라 써야 돼? 부호가 서로 다르다 하면. 알파, 베타가 음수다. 이 말이잖아. 부호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있었잖아. 아까 두 근이 양,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지. 요것만 있으면 요거 풀면 답이야. 그런데 두 건의 절대값이 같아야 돼.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이 같아야 돼. 그럼 이거는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면 돼?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이 같다면 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누구 바보다, 바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면 하나는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가 7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은 두 건의 합이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를 조건을 두 개를 만족하도록 두 건이 꼭 1-k가 음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건의 합 k제곱 마이너스 3k가 0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방정식이니까 k는 0 또는 3이지. 요때 k는 1보다 커야 돼. 1보다 큰 거는 3밖에 없네, 그지?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값은 3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요 말을 잘 봐야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하는 순간 k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걸 놓치고 가면 안 돼. 이거를 절대 접으면 안 돼. 답을 쓸 때 절대 k에 마이너스 2는 빼놔야 돼. 왜?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2차식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는 판별식 k 플러스 2, k 플러스 요 놈이 0보다 이것만 쓰면 돼요. 다른 조건 필요 없다,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했으니까. 자, 정리하자.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네. 그럼 정리되면 3k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꼭 이렇게 틀려. 틀릴 때. 왜 틀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수에는 마이너스가 들어있잖아, 그제? 그래서 이거 풀으려면 이렇게 해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수는 2라고 하면 요 범위잖아. 자, 요 범위에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있잖아, 그제?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요렇게 되는데 k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요렇게 써도 맞기는 맞지만 그렇게 쓰지 마. 답을 요렇게 써야 돼.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자,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답을 요렇게 적어줘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데 k는 마이너스가 아닌데 요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적지 말고 범위를 요렇게 따로따로 해서 그 각각을 범위를 이렇게 따로 써주는 거예요.